와,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지금 이런 요철, 이것도 여기도 드마님, 저희 드디어 6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올뉴 팰리세이드 시승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3시간 넘게, 저는 5시간 촬영했고요, 팰리세이드의 7가지 색상 실내, 실외 살펴봤는데, 그리고 사실 런칭 행사 전에 벌써 이 차를 저는 몇 번 만나서 촬영을 하고 거기에 홀딱 반해서 사전 계약까지. 혼자 조용히 계약하셨잖아요. 맞아요. 선 계약 후 통보. 네. 다른 분들 조심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잘 살아 있습니다. 편견 없이 리뷰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아주 편견 덩어리시던데요? 맞아요. 제가 N 차량을 리뷰할 때 빼고 이렇게 또 신난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한데요. 오늘은 시승, 진짜 차의 본질, 이 달리기, 움직임. 와, 너무 좋은데? 전자 서스펜션의 힘입니다. 그걸 정말 많이 느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올뉴 팰리세이드를 만나기 전에 구형 팰리세이드도 지금 잠깐 만나보고 왔거든요. 저희가 원래 계약했던 컬러는 이건데, 저희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저희 미디어 발표회 때 갔을 때 화이트를 보고 반해서 사실 화이트로 컬러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시머링 실버 메탈릭 컬러. 네. 자, 여기도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차량일 거고요. 보세요. 와, 이 크기랑 느낌이 정말 압도적인. 저렇게 지금 불이 켜져 있을 때 저런 DRL의 컬러와 느낌을 주지만, 헤드라이트가 그냥 이렇게 반사됐을 때 여기 꺼져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 주는 또 DRL 느낌이 너무 고급스럽다, 은은하고. 헤드라이트가 조금 따로 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피드백이 있었는데, 사실상 주간 주행등이 켜지고 나면 여기는 조금 디자인이 그냥 범퍼의 앞에 프론트 레이디에이터 그릴의 일부분이 되는 느낌으로다가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가 필요할 때만 여기가 발광이 되는, 평소에는 여기 이 부분이 팰리세이드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자, 나머지 지금 미디어 행사장에 오면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모든 컬러가 쫙 다 도열이 돼 있습니다. 자, 제가 화이트는 이쪽에 없고 저 뒤에 있네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일자로 쭉 뻗은 라이트가 들어갔고, 여기가 헤드라이트, 여기는 상향등 드디어 만나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액티브 에어 플랩이 열렸어. 열렸네. 시동권 차는 저렇게 닫혀 있는데 이 디자인 부분이 여기까지 접목이 되면서, 나 자동차 그릴 여기야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연장이 되면서 이런 거대한 프론트 라디에이터 그릴의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냥 단순히 멋이 아니라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연비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저항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NVH, Noise Vibration Harshness, 이런 우리가 느끼는 소음, 진동, 승차감까지도 산타페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 단위까지 줄이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팰리세이드도 공기 저항 개수를 어떻게 하면 더 낮출까, 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외관은 항상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드마는 어때요? 좀 호예요? 불호예요? 굳이 따지자면 호인 편인데, 네. 저 등이 영 뭔가 등이 점등이 됐을 때 아니 그냥 디자인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차예요, 이제. 이게 원래 최초에 제가 제일 먼저 계약했던 시머링 실버 메탈릭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워낙 크고 수직, 수평, 직각 하다 보니까 좀 검은색, 무채색이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도 그걸 동의하거든요. 그렇지만 의외로 흰색이 크리미 화이트 펄이 진짜 잘 어울렸다, 그치? 자, 여기 있다. 이게 저희가 진짜 크다 근데. 마음을 바꿔서 컬러 변경을 했던 크리미 화이트 펄. 네. 다른 색 볼 때랑 다르게 느낌이 자, 흰색. 저거 보세요. 이게 저거. 아니, 저거 보세요. 봤어. 웰컴 세레머니. 나는 그 멋지죠? 웰컴 세레머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합니다. 저 멋집니다. 자, 보세요. 차 엄청 크죠? 저기 그냥 사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쉽게도 저희가 계약을 했었던 실버도 아니고 크리미 화이트 펄도 아닌데, 저희가 받은 차는 어비스 블랙 펄, 실내도 블랙 온 블랙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3시간을 함께 보낼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어비스 블랙 펄 외장이 적용이 된, 제가 흰색이 더 커 보인다. 그러게 옆에 딱 흰색이 같이 있네요. 근데 흰색이 진짜 커 보여. 그냥 이렇게 딱 있으면 흰색이 훨씬 커 보여요, 차가. 밝은 색이 들어가면 차의 끝이 명확히 보이잖아. 이 차는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끝이고 이런 게 명확히 보이는데, 블랙은 다소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덜하다 보니까 검은색, 어두운 색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건 아는데, 멋있긴 멋있어. 근데 얘는 드마 한번 가서 서보세요. 나는 근데 내가 이런 느낌. 차가 좀 작아 보여. 드마의 키 어떻게 되시죠? 175. 워커도 신으셔서 거의 180,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인 제가 여기 이렇게 같이 서보면, 저는 이제 170
네, 저도 175입니다, 사실. 컬러는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 실내에 탑승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로고를 형상화한 차키, 조약돌 차키 웰컴 세러모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RSPA라고 하는 Remote Smart Parking Assist를 줄임말로 이렇게 차키로 원격으로 차를 앞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가능한, 그리고 액티브 에어플랩이 막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네요. 자, 이렇게 차키를 이용해서 RSPA로 차를 넣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탑승해 있어도 이게 가능하네요. 후면부 웰컴 라이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에만 가능한 구독을 통해서 더 많은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본네트 후드 아래에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에 처음 적용되는 2.5 터보 엔진 자체는 기존에 사용되던 엔진이고요. 검은 차라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 스트럿 링, 아반떼 N에 최초 적용됐던 스트럿 링이 들어가 있고요. 서스펜션에 연결된 케이블이 보이죠.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으로 오늘 승차감을 정말 크게 좌지우지할 거예요. 와, 너무 좋은데? 시승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뭐 팰리세이드, 이렇게 이게 주차장에서 우리가 만날 팰리세이드의 모습인 거죠. 아, 정말 이 압도적인 모습. 그렇지만 제가 계약한 크리미 화이트 펄이 눈에 제일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졸리다. 네, 드마는 어제 좀 과로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조금 멀미가 심한 제 와이프 드마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게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 그린빛 보이죠? 막 이렇게 자연광에 나오니까 딱 느낌이 다르지. 여기가 그 대각선 방지턱이거든요. 승차감이 가장 안 좋은, 이렇게 부드럽게 다 같이 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삐뚤삐뚤 이렇게 도는 곳이다 보니까 승차감이 제일 안 좋은 상황 중에 하나인데, 저희 차 셀토스를 타고 왔을 때랑 기분이 완전 다르죠 벌써. 자, 야, 여기 이렇게 줄줄이 팰리세이드들이 줄이 서 있는데, 이 포스가 이 1열, 2열 당연히 이중접합 참 유리가 적용이 돼서 MVH에 높게 기여하는, 또 팰리세이드 최초로 들어간 게 있는데 1열에 코팅이 돼서 물이 튕겨져 나와. 그리고 또 2열에 후방 카메라, 이런 큰 차와 SUV는 후방에 이렇게 오염물이 묻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SUV가 그렇거든요. 와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공기가 돌면서 여기 있던 먼지가 슉 따라 올라가서 여기 착 붙는 거예요. 날씨 막 비 내리고 이래서 더러워가지고 후방 카메라 가려져서 안 보이고 이럴 때 많았잖아. 또 팰리세이드 최초로 워셔액 노즐이 카메라를 그냥 쫙 고압수로 쏴줘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이 기능까지 또 들어갔습니다. 자, 시머링 실버 메탈릭이 저기도 지나갑니다. 우리 찍는다. 네,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 안녕. 차 너무 좋아요. 차 너무 좋아요. 네, 저 컬러 진짜 이 자연광에서 봤을 때 좀 어떤 것 같아? 앞만 봐도 화이트가 이뻐. 맞아. 이거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네. 이 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저 레드 등, 저 빨간 등, 네. 블랙 컬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저 실버 컬러랑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어울리는 톤이나 느낌을 갖고 있는 차량이 분명히 있긴 있죠. 컬러는 개치고 실버 색상도 이쁜데 저는 그러니까 이 전 색만 보면 모델에서 예뻐. 너무 이뻤거든. 나 그 진짜 반해서 와, 팰리세이드는 저 색이 진짜 멋있다. 구형 팰리세이드를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은 게, 왜인가요? 그릴 느낌이 저 실버 컬러랑 잘 어울려. 맞네. 와, 소름. 드마는 차 알못인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색감, 퍼스널 컬러 자격증까지 있으신, 네, 이런 거에 대한 건 훨씬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이고, 나 지금 방금 드마가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방금 완전 100% 공감이 된 게,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그릴에 그 은색 포인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바디 컬러가 은색일 때 이게 통일감을 주면서 되게 이뻤던 거구나. 이렇게 달리는 중에 과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이 다소 좀 아쉽긴 하죠. 이게 급가속을 할 때 차량의 리스폰스나 2.5 터보 엔진에서 나오는 이 300마력이 안 되는 힘은 막 차고 넘친다. 우리가 전기차에서 막 익숙하게 느꼈던 엄청난 즉각적인 반응과 말도 안 되는 파워풀한 토크, 이런 거를 느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자,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더 바꿔서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꽉.
느려. 아, 네,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죠, 분명히. 아니 반응 속도도 느려. 여기에서 그 8단 오토미션이 또 빛을 발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변속을 해주면서 차량이 가속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방금 저기 엄청나게 큰 덤프 트럭이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NVH 차량의 Noise Vibration Harshness 일부러 옆에서 좀 달려볼게요. 지금 바퀴 부분 여기서 소음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차이점을 느끼려면 네, 이걸 열고 닫고 했을 때 소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창문도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끝부분에 대서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자꾸 이 이름을 제가 오늘 꺼내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는데 좀 제네시스에서 느꼈던 네. 그런 좀 럭셔리, 고급스러움, 그렇죠. 그게 여기 대거 접목이 돼 있는 걸 여기저기서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현대를 대표하는 현대의 얼굴인 SUV거든요. 가장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조금 편향될 수 있다. 네. 그래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이 분명히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시승을 끝내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때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센터 콘솔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산타페 대비 있습니다. 산타페는 여기 충전기가 2개였어. 무선 충전기가 2개였고 암레스트가 여기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을 올리고 주행하는 이게 운전자가 주행 자체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훨씬 적을 거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여기도 사실은 암레스트의 연장선인 여기도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을 수 있는 쿠션감을 줘서 좀 포근한 느낌을 내긴 했어. 뭐 이렇게 신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감출 수가 없네요. 현대 스타리아 거대한 차 앞에도 다른 픽업 트럭, 큰 트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 시야나 주는 느낌, 답답함 이런 게 전혀 없죠. 이렇게 이 사이드 미러도 깜빡이도 저기 보면 뒤에서도 보이고 앞에서도 보이게 이게 양방향으로 들어오거든. 확실히 가속을 할 때 다소 좀 힘이 아쉽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진짜 제가 팰리세이드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차에서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차가 이렇게 힘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운 주행을 하기에 편해. 전기차 울컥울컥 하듯이 반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엔진이 그렇게 힘이 아쉬운 차는 절대 아닙니다. TCU 미션의 로직이나 이 세팅된 게 팰리세이드는 뭐예요? 가속차잖아.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게 반응을 하고 이 승차감에 주안점을 둔 세팅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HDA2 Highway Driving Assist 2 현대모터그룹의 최신 HDA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연스레 습관적으로 활성화해서 주행하고 있는데, 차간거리 제일 가까운 한계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감속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드럽게 안락하게 가고 있습니다.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이 잔진동을 걸러주는 게, 이 고속도로도 보면 노면이 고르지 않잖아. 노면이 이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요철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잔진동을 지금 말도 안 되게 다 지금 걸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요철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듯한 뭐 완전 그런 엄청난 그 고급의 에어 서스펜션 그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부드러운 이런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저단으로 변속이 되고 악셀을 밟아서 힘을 낼 때는 충분히 이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8단 변속기가 그 부드러움의 또 대명사거든요. 저희 차도 셀토스도 7단 건식 DCT고요. 거기에 대해서 드마도 할 얘기 많잖아. 이 언덕에서 악셀 밟을 때 차가 반응하는 느낌 어떤지 알잖아. 뭐 그게 DCT 뭐 그게 뭔지도 모르겠긴 하겠지만 우리 차는 어때? 그냥 어쨌든 울컥거림이 심하다. 지금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점선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차를 타다 보니까 구형에서 이게 보였는지는 조금 미지수인데 저는 저 차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난 놀랬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좌우로 차선에 차가 없고 안전하면 초록색으로 들어오네. 차선을 어디까지 인식을 하고 있나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초록색이 됐다가 흰색이 됐다가 계속 바뀌는 걸 좀 볼 수 있네요. 영원한 아빠의 차 기아 카니발 지금 최신 모델이거든요. 자꾸 아빠 차 이런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탈 수도 있잖아. 죄송하지만 근데 구매자들이 매우 높은 분들이 아빠한테 이게 이전까지는 카니발을 대처할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게 카니발은 그냥 카니발이 카테고리다. 뭐 승합차다, MPV다, 뭐 어떤 차와 비슷하다 이게 아니라 카니발을 대처할 수 있는 차가 없었어. 실제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다자녀가 있고 꼭 카니발이 주는 그 슬라이딩 도어나 이런 이점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팰리세이드 훌륭한 카니발에 대체한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더 많은 다양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최초로 9인승이 나왔기 때문에 6명 이상 탑승 시 버스 전용 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엄청나게 큰 메리트죠. 당연히 계속해서 느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앞에 큰 스타리아 대형차가 있지만 쫙 비킵니다. 팰리세이드 앞에 딱 있어요. 크기가, 그리고 지금 옆에 테슬라 모델 Y거든요. 자, 옆에 있는 스타리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물론 스타리아보단 작지만 이야, 진짜 이거 앞부분도 훌륭합니다. 디자인이. 뭐 실계약자 미래 오너로서 아주 만족합니다. 최고. 취소당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제 와이프를 좀 설득해 주세요. 이 차를 왜 구매해야 하는가 같이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방금 우리가 시승하기 전에 구형 모델을 시승하고 왔잖아. 그리고 내가 집중해 달라는 거 뭐였죠? 여기 뚫린 거? 그쵸. 구형도 이 구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었어. 되게 요만한 좁은 부위로 막혀 있었어서. 흰색 지나간다. 흰색. 자꾸 딴 얘기 막. 네, 말씀해 주세요. 일부러.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구형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었는데 네. 그래도 뚫려 있으니까 확실히 좀 시야적으로 시원해 보이긴 하네. 드마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개방감을 선사하는 건 아니에요. That's 3 wide. 이게 지금 차 세대가 이렇게 쫙 달리고 있는데 이야, 멋지죠? 끄시면 일반 미러, 켜면 디지털 센터 미러.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어색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던 이 미러에서 너무 다르지, 느낌이. 거리감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거에 익숙해지시면 안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실제 미러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게, 자,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저 지금 이미 다마스가 안 보여요. 파란 차가 헤드레스트에 가려서 다마스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만 진짜 살짝 보여요. 근데 이미 여기선 다마스 다 보여. 다마스 다 보이고 여기까지 더 보여. 그러니까 지금 저는 딱 여기까지만 보였거든요. 실제 미러는 3분의 1밖에 못 보는 거네. 그러네. 실제로는. 저는 이거 무조건 옵션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것도 내려가요. 그래서 후진할 때도 또 도움을 주고, 이거는 후진할 때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런 역할은 못 하잖아. 여기 뒤에 조금 보이는 거 말고. 팰리세이드는 3열까지 있죠. 2열, 3열에도 사람이 탑승이 가능해요. 그리고 짐까지 실을 수도 있어요. 사람 안 타고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뒤에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그만할게요. 악천 후에 비가 올 때 여기는 비가 하나도 안 내린 젖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켜고 다니면요, 사실 후방 와이퍼를 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DCM이 나왔을 때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에 물 갖다 뿌려도 다 코팅이 발수 처리가 돼 있어요. 물이 안 맺힙니다. 정말 한 방울이 맺혀도 달리면 날아가거나 금방 말라서 없어집니다. 자, 끝났고요. 플래그 타입. 나 오늘 좀 조용할 수 있을까? 왜 이러지? 다른 차에도 다 많은 거긴 한데. 자, 플래그 타입 글래스가 드마가 얘기해준 포인트로 넘어가서 개방감이나 시야 확보에 엄청 도움을 준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준다? 아니에요. 팩트? 왜냐면 작아요. 지금 보세요. 제 손보다도 작아요. 손으로 다 가릴 수 있어요. 성인 남성이 손으로 이걸 다 가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지만 미국은 그냥 집 앞에 이렇게 그 차고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후진해서 나오고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후진해서 넣어놓고가 아니라 바로 앞에 넣은 다음에 후진해서 나오고 가고, 이런 거 뭐 미드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차 여기 대각선 아래에 있는 아이나 우리 집 댕댕이나 옆집 고양이나 뭐 가끔 뛰어다니는 곰이나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고속도로에 지금 저희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동차로 변경이 활성화됐거든요. 이렇게 깜빡이만 눌러주면, 네, 지금 앞에 있는 거 다 미세먼지네요. 자, 깜빡이만 키면 자기가 알아서 다 끝까지 차선 변경을 당연히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좌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변경이 시작하면 사실 핸들에 놔도 끝까지 자기가 가요.
그렇지만 당연히 핸들은 잡고 계셔야 된다는 점. 핸들 잡으라고 바로 지금 워닝이 뜨네요. 당연히 플래그십답게 정전식 핸들이 들어가서 핸들을 과거에 이렇게 흔들어 줄 필요 없이 손만 올리고 계시면 알람이 뜨지 않습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지 시야를 확인하는 이 센서가 들어갔는데 해외 시장에서 더 엄격화된 안전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적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스포티지에서 봤던 그런 것보다 훨씬 크기가 작네요. 스포티지는 이거보다 더 컸거든. 그리고 초기 제네시스에도 들어갔던 건데 초기 제네시스는 이거 더 컸어. 지금 본 것 중에 최신 차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가 들어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원스포크 느낌을 낸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3스포크 휠이고요. 이게 처음에 그랜저에서 이 디자인이 가장 먼저 채택이 됐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랜저랑은 좀 다른 게 그랜저는 여기가 쫙 완전 일자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소 지금 좀 어두운 상태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방 주시하라고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얘의 역할인 거죠. 실내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가장 밝게 세팅이 돼 있기는 하네요. 자, 스포츠 하면 이제 빨간색이 있어요. 여기 손 넣어보세요. 손가락. 여긴 있어. 빨간색 보이죠? 여기 완전 너무 약한데? 지금 이제 밖에 조명이 센 것도 있지만 타 브랜드처럼 엄청 밝은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니네요. 지금 일부러 스포츠에 넣어서 빨간색이 나오게끔 했는데도 그렇게 밝은 색상은 아니다. CCNC 12.3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됐는데 여기 지금 제가 처음 보는 현대 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는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익숙한 그 현대 폰트죠. 현대 모터 그룹에서 덩치를 담당하고 있는 차들이 앞에 다 있거든요. 지금 GV80과 카니발과 팰리세이드 이 차량이 세 대가 지금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 야, 다들 덩치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카니발은 심지어 하이리무진 모델이어서 이제 더 큰데 GV80도 이제 위에 짐을 싣고 가고 있고요.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로 루프렉을 이용해서 뭐 위에 툴레라든지 뭐 캠핑 장비라든지 애프터마켓 파츠 혹은 현대에서도 제뉴인 파츠로 나올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시승했던 산타페도 제뉴인 파츠거든요. 이 넓고 안락한 승차감 이런 거 지금 이런 요철 이것도 여기도 이런 게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다 걸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타이어도 저소음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이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락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루프를 열면 근데 선루프 열면 엄청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네. 저 그걸 기대했는데 여기 이것도 기존에 그런 막 그물망이 아니라 짧은 소재로 돼가지고 밖에서 보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겠다. 저게 윈드 디플렉터라고 해서 바람의 길을 이렇게 흐트려주는 소음 방지를 위해 와 진짜 포스가 야. 그만해. 네, 그만하라고. 알겠습니다. 좋아하겠습니다. 저 지금 방금 사실 썬루프 열고 너무 조용해서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원래 우와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조용하게 이 윈드 디플렉터, 이 바뀐 윈드 디플렉터가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내려서 보면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시머링 실버 메탈릭, 제가 원래 처음에 선택했다가 실물을 보고 여기로 바꾼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이게 실제 자연광에서 볼 때 이렇게 조금 더 그린 색상이 더 많이 도드라집니다.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지하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는 조금 블랙기가 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밤에 보면 이 그린색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브라운, 화이트, 시머링 실버 메탈릭, 다른 차 리뷰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 공부를 한 거라든지 제가 차에 대해서 아는 거라든지 똑같이 하는데 제 비디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0분, 30분이 기본이거든요. 15분이면 정말 짧은 거예요. 아마 오늘 영상도 40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산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부직포가 이런 벨크로 하나만 다이소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찍찍이 그냥 딱 부착하시면 지금 본 것처럼 전혀 모든 걸 전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에서도 그냥 너무 손쉽게 2열, 3열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밀면 2열에 왼쪽 시트가 쭉 밀리고요. 제일 앞으로 밀었을 때와 그리고 제일 뒤로 밀었을 때 이 3열 시트의 이 공간감의 차이, 정말 뭐 이만큼 거의 손 반뼘 정도의 길이가 확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지금 이제 왔다 갔다 위치를 맞추면서 얘는 뒤로 오고 얘는 앞으로 가면서 2, 3열이 이렇게 폴딩 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열을 세웠는데도 이렇게 앉아서 차박 느낌을 내고 여기 트렁크 아래에서 뭐 비를 피하고 그냥 도어 자체가 이제는 사이드 스커트의 한 부분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열었을 때 여기 안 부분은 항상 깨끗하죠. 먼지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막 차를 탈 때 여기 저런 게 묻었던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비비면서 여기에 먼지가 다 묻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팰리세이드는 그럴 걱정이 없다. 다른 차도 다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팰리세이드도 그렇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사지 시트까지 들어가서 버튼 눌러서 타고 내리는 거 또 지난 리뷰에 다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그냥 탔다고 생각을 하고 팰리세이드에 또 들어간 게 안전벨트 클립에도 조명이 들어와서 야간에도 쉽게 꽂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암레스트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어찌 보면 1열 시트보다 더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열 차량과 시트 경우에는 이 사이드 볼스터를 더 좋아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는 여기 사이드 볼스터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여유로우면서 넓으면서 착자감이 타이트한 느낌은 덜하지만 저는 이게 좀 더 편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이런 들어간 디테일들은 캘리그래피만 들어간 거고 이거는 메탈 소재라서 딱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ABS 소재의 고무 같은 느낌의 말랑말랑한 그렇지만 조금은 딱딱한 소재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여기 AC 벤트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송풍구가 바뀌었죠. 이걸로 원하는 각도를 조절하시고 여기서도 온도를 컨트롤하고 2열 시트에 들어간 통풍 열선 이거는 뭐 정말 획기적이죠. 제가 이미 올린 영상에서 칭찬이 자자했는데 통풍, 엉따, 마사지까지 들어가는 진짜 엄청난 상품성을 지녔고요. 원하는 대로 돌리시고 각도를 조절하시는데 여기에 이거는 뭐냐, 이 송풍구를 이쪽으로 켜시면 앰비언트 라이팅이 아니라 앰비언트 AC라고 해야 할까요? 은은하게 무풍의 느낌으로 에어컨을 송풍을 도와주는 장치로 안락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AC 기능이, 그리고 팰리세이드에 처음 적용된 도어 핸들이 있어서 타고 내리기 훨씬 더 수월하게, 뭐 다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이게 있으면 자연스레 타고 내리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죠. 1열 조수석에도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제가 피드백을 보기는 했는데 1열에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전동식이 아닌 수동이지만 커튼이 달려 있고요. 제네시스의 그 자동으로 되는 커튼 정말 럭셔리하고 좋기는 한데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커튼이 전동식이다 보니까 미러 버튼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닫힌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리면 이 블라인드가 올라간단 말이죠. 제네시스 경우. 그런데 그게 저는 습관적으로 창문이 잘 닫혔는지 꼭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블라인드가 올라간 적이 왕왕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제가 사심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기 타이어 피렐리의 스콜피언 MS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타이어가 아니라 보시면 PNC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피커 음소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뭔지 알겠지만 여기 타이어 안에 흡음재와 정숙함과 소음을 줄여주는 기술이,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된, 이건 피렐리사의 기술인 거죠. Pirelli Noise Cancelling System의 줄임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타페에도 처음 적용이 됐던 타이어인데 그 산타페를 넘어서 팰리세이드까지도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와이프 드마에게 2열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의 시승을 마치고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미 여기 팰리세이드 4대가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구경하셔도 좋고, 가까운 대리점에 이미 팰리세이드가 다 한 대씩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인기도 많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영상에 담으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이게 아무리 영상을 잘 담아도 또 실물이 주는 그 느낌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 크기랑 공간감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꼭 실물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1열에 탑승하셔가지고는 같이 차량을 느끼면서 리뷰를 좀 했고 2열에 탑승하셨을 때는 멀미가 너무 심한 드마기 때문에 느꼈어. 바로 기절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다 설명과 밑밥을 깔아놨으니까 괜찮아요. 영상을 잤습니다. 멀미 때문에 잔 걸로 하세요. 그냥 보통 2열에 앉았을 때는 멀미가 심해서 보통은 잠도 못 자. 이게 멀미가 심하니까 그냥 누워서 살짝 눈만 감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진짜 편하게 잠을 잤다. 그걸 제가 영어 리뷰 버전에서 언급을 했는데 뭐냐면 찍고 있는데 너무 드마가 뒤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설명을 했는데
펠리세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7인승이기 때문에 캡틴 시트가 적용된 2열에 시트가 2개뿐인 널찍한 공간이 제공이 되는 펠리세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드마 보고 2열에 앉아서 가자고 감히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첨언을 했어요. 사실 다른 차였으면 2열에 앉으라고 얘기도 안 해요. 마치 1열에서 항상 기절해 있던 그 모습 그대로 2열에서도 편안하게 기절해 계셨다.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안락한지가 좀 간접적으로 느껴졌고 3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앉아서 이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장거리 때 해볼게요. 그건 아마 제가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드마 보고 3열에 앉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드마가 채널에 출연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열에는 제가 앉아보는데 3열에 적용된 리클라이닝 시트, 레그룸을 더 확보할 수 있게 전동으로 앞뒤가 되고 틸팅이 되는 거, 이게 3열에 이게 되는 거 이 가격대에는 없습니다. 이게 별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매우 별거입니다. 이 3열 시트가 가끔 필요해서 쓰시기도 하고 큰 짐을 넣을 때 이게 전동이냐 아니냐가 이 활용도와 피로도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전동이 아니면 2열 열어서 2열 시트 제쳐서 수동으로 3열을 젖히고 물론 3열을 뒤에서도 당겨서 수동으로 눕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엄청 번거로운데 이게 전동이면 완전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장거리 시승을 할 때, 장기 시승을 할 때 꼭 제가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드마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그래도 100km가 넘는 주행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느껴봤는데 제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왔던 거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그렇다고 그냥 그저 그랬다 이 뜻이 아니라 저는 현대의 플래그십 SUV잖아요. 6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펠리세이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대치가 엄청 높았거든. 근데 그 높은 기대치를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시켰다. 그게 바로 이 펠리세이드입니다. 너무 승차감이 황홀할 정도로 좋았다. 우리 그 비포장 도로에 들어가서 차 유턴한다고 돌릴 때 움직였잖아. 그 비포장 도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험로였거든요. 그거는 진짜 좋더라. 비포장 도로라고만 하면 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길이 그냥 울퉁불퉁 전부 다 파여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우리 차로 갔으면은 덜컹덜컹 이렇게만 됐을 되면 텐데. 다행이죠. 그런데 가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맞아. 근데- 이거는 그냥 시트가 받쳐주니까 괜찮아. 근데 좌우로 흔들리는 게 이게 미쳐버린다. 근데 얘는 진짜 그냥 좀 뭔가 배 타듯이 스물스물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가더라고. 지금 영상에서 이미 제가 첨부를 해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는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동시에 촬영해서 다른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아니 유튜브 올라가기 전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모든 유튜버 분들이, 모든 리뷰어가 이거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실 겁니다. 이번 풀체인지 펠리세이드를 사실 때는 꼭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간, 로드 프리뷰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옵션이야? 네. 이건 이제 캘리그래피에만 들어가는 정말. 21인치 휠과 묶여있는 이 고 옵션에만 들어간 기술이고요. 그래서 캘리그래피로 뽑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훨씬 이득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런 옵션이나 이런 디테일들은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애는 몰라. 그래서 그냥 풀옵션 사시면 돼요. 정말. 정말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에 공유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행동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저는 차 급을 낮추더라도 저는 풀옵션으로 가요. 그 풀옵션에서 그 한 급 높은 깡통이나 낮은 옵션보다 저는 그 차의 풀옵션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아쉽거나 좀 부족한 점은 없느냐? 있습니다. 드마는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자, 가속력, 힘. 솔직히 아쉽습니다. 제로백이 8초예요. 그거는 전혀 차를 살 때 고려 대상이 아니라서 어차피 내가 그렇게 밟을 일이 전혀 없어. 힘이 약하니까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거 좀 느껴졌지. 꽉 밟아도 차가 그냥 나 가요. 나 출발해요. 꽉. 느려. 왜냐면 제로백이 8초예요. 이 8초는 막 그렇게 빠른 수치는 아니야. 출발 빡 하자마자 빡 가는 그런 차들 저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멀미하는 분들한테는 그건 최악이죠. 그런데 제로백이 5초 그 밑으로 들어오려면 모든 차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힘은 약한데 그 약한 힘이 오히려 이런 패밀리 SUV에 적합하고
부드러운 가감속을 내가 굳이 악셀, 이 풋워크라고 하죠. 발의 움직임으로 컨트롤을 안 해도 차 자체가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악셀을 가져가도 편하게 가속하고 감속하고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힘이 조금 아쉽고 이런 반응이 아쉬운 분들은 저처럼 하이브리드 가시면 돼요. 하이브리드가 모터가 있어서 모터가 바로 그 폭발적인 토크를 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아이오닉 5N 같은 그런 폭발력은 안 나와. 아마 그 차가 제로 100이 아마 6초대 5초 후반 힘이 정말 좋다면, 그런데 300마력이고 이 차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해 보면 저는 6초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6초 초중반 나오면 충분히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제로 100 5초대가 스포츠카의 제로 100 영역이었거든요. 슈퍼카의 제로 100 영역은 4초 3초였어요. 이 5초 밑으로만 떨어져도 슈퍼카의 영역이었는데 이미 이게 좀 많이 무너지긴 했죠. 그래서 막 8초가 지금 느리다 하는 게 조금, 정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시승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8초대의 힘도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중에 속도를 올리거나 하는 데는 아쉬움이 없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등마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장거리 시승에 뵙겠습니다. 안녕. 인사. 하이. 네. The red lights will turn on, 4 dots, and that is Morse code for letter H, H for Hyundai. 지금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데? 와. 너무 좋은데? This is amazing actually. So it's unpaved road and it's super bumpy as you can see. And thanks to the all-wheel drive we have, I have no stress whatsoever. The car is not struggling. The car does not slip. It's very comfortable on this roads. I mean, you can see it's 360 degrees. It's mud and gravel, sand everywhere. But look at this. 이제는 구형이 된, 이제 오늘부로 구형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풀 체인지된 팰리세이드를 시승하러 왔는데, 그러기에 앞서 지금 구형 팰리세이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랜만에 타는 차지만 여전히 이 압도적인 크기, 분위기, 이 느낌, 그리고 캘리그래피에 이렇게 적용된 인테리어 트림이나 컬러, 자,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2.5 터보가 부족하진 않을까. 이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당연히 작거든요. 3.5 자연흡기, 2.5 터보. 엔진의 배기량만 보더라도 3.5리터랑 2.5리터, 1리터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1리터가 어떤 차이냐? 경차 엔진이 1리터예요. 그러니까 경차 엔진 크기 하나가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번 신형에.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 엄청나게 큰 차이는 바로 자연흡기냐, 이 차는 자연흡기요, 그리고 터보냐, 터보차지드가 되었느냐, 과급기가 달려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엔진에 내는 힘이나 능력 자체는 이 자연흡기 6기통 대비 크게 뒤처지지는 않는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를 다 테스트해보고 느껴보고 그러려고 이제 오늘 시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구형이 된 차라고 하더라도 현대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지 않아? 안락하고. 그리고 나 이 부분 드마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여기 내가 좋아하는 플래그 타입의 미러가 적용이 돼서, 또 엄밀히 말하면 더 이제 도어에 부착된 이 미러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는 글래스가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신형에는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차이가 얼마나 또 차이점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현대 플래그십 차량, 플래그십이라 하면 이제 가장 좋은, 이게 배에서 온 단어거든요. 플래그십인데 그 대장차들이 플래그 깃발을 꽂고 있었어. 대장 배들이. 그래서 이게 가장 가장 최고의 뭐 배, 지휘관차 이런 게 플래그십이었거든요. 그 단어를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차에 사용이 되는데, 자, 플래그십, 그 브랜드의 가장 최고,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현대를 대표하는 SUV, 이 팰리세이드입니다. 사실 이 차에 대한 엄청나게 디테일한 리뷰나 뭐 이 차는 여러 번 또 시승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뭐 이 차의 리뷰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곧 신형 풀체인지 팰리세이드를 시승하기에 앞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사실 저는 이 차만 놓고도 지금 다 읊어드릴 수 있는데 살짝 네.
팰리세이드를 사는 게 정당화되기 위한 빌드업인 느낌이 없잖아 있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묘하게 기분이 궁금해하실 지금 말리는 기분이야. 이걸 궁금해하실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또 짚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시승을 하고 있는데 요 차를 지날 때도 너무 부드럽고 정말 그냥 패밀리카 아빠 차의 끝판왕. 하지만 아니 아직 아빠도 아닌데 뭐 자꾸 아빠 차라 그러고 막 패밀리카라 그러고. 제 올해 소원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TMI지만 여러분. 네. 그래서 살짝 제가 핑계로 이제 팰리세이드를 계약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형에는 또 현대차 최초로 로드 프리뷰 서스펜션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 제네시스에만 들어가던 기술이다. 근데 그게 이번 신형 풀체인지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시승감을 이걸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 여기 그 그루분들, 여기 전문가분을 그루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루분들, 팀원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시고 사실 제 채널의 탄생지가 여기예요. 아 그만하자. 내가 여기서 GV80을 처음 보고